예능 천재 김용빈 씨는 정말 시청자들의 부담을 덜어주셨어요. 굳이 길거리 파이터가 될 필요도 없잖아요. 존경하고 정말 사랑해요. 새벽 1시를 넘긴 시간에도 이 문장은 수백 번이 넘게 퍼나르게 되며 실시간 화제가 됐다. 길거리 파이터라는 표현이 상징하는 것. 마치 싸우듯 고성 지르고 눈물 흘리고 악플로 서로를 찌르는 요즘 예능과 서바이벌에 대한 피로감이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웃고 떠들며 모두를 편안하게 만들던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미스터도 아닌 미스트롯4에 합류한 예능형 참가자 김용빈이었다. 1. 피로한 서바이벌의 시대. 한 이상한 참가자의 등장. 미스트롯4는 방영 전부터 이미 치열한 서바이벌을 예고했다. 이번에는 더 세게 갑니다. 제작 발표회에서 메인 PD가 내놓은 말이었다. 자막에는 역대급 경쟁, 탈락지옥 같은 단어들이 번쩍였다. 시청자들도 알고 있다. 지금의 예능 판도는 얼마나 더 자극적이냐? 위 싸움이다. 길거리에서 싸우듯 눈을 부릅뜨고 욕설이 오가는 예능. 말 그대로 파이터가 되어야 살아남는 세상. 하지만 정작 시청자들의 표정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서바이벌의 세트장에 어울리지 않는 한 인물이 조용히 걸어 들어왔다. 트로트 가수이지만 어딘가 예능인 같고 또 예능인 같으면서도 진지한 발라더의 눈을 가진 사람. 안녕하세요. 참가자 번호 47번 김용빈입니다. 노래도 하고 여러분 부담도 좀 덜어드리러 왔습니다. 오디션 첫 촬영날 자기소개를 하라 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이 피식 웃었다. 다른 참가자들이 인생을 걸고 왔다. 마지막 기회다 라며 긴장된 목소리를 내는 와중에 그는 부담 덜어드리러 왔다 라고 했다. 대기실에서 만난 한 참가자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 사람, 여기가 버라이어티 녹화장이 아니고 서바이벌인데 진짜 긴장 안 하나? 하지만 곧 이해하게 된다. 그가 말한 부담이 단지 참가자들의 부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2. 대기실을 무대로 바꾸는 남자. 첫 녹화 날, 대기실은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들 만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번호표를 달고 앉아있는 참가자들의 손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고 손톱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번호 1번 준비해주세요. 스태프의 말 한마디에 누군가는 화장실로 뛰었고 누군가는 음정기를 다시 확인하며 떨리는 손으로 이어폰을 꽂았다. 그때 구석에서 조용히 물병을 나눠주며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김용빈. 물 좀 드세요. 목마르면 고음도 안 올라가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저 아직 노래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렇죠. 안 해봤으니까 더 떨리거든요. 제가 대신 먼저 떠드니까 여러분은 조금만 떨세요. 그는 누군가의 어깨에 살짝 손을 얹고 또 누군가에게는 지금 이 긴장감, 나중에 예능 나가면 써먹을 수 있어요. 라며 농담을 던졌다. 대기실 곳곳에서 긴장으로 굳어있던 얼굴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급기야 그는 스태프에게 부탁해 대기실 안쪽에 자잘한 벽을 배경으로 비공식 코너를 만들었다. 자, 여기 미스트롯4 대기실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서로의 눈빛으로 하시고요. 선물은 저의 눈물겨운 박수입니다. 참가자들이 어이없어 하면서도 하나 둘씩 손을 들었다. 한 참가자가 장난스럽게 내가 떨어지면 당신 책임이야 라고 외치며 노래를 시작하자. 김용빈은 웃으며 마이크 역할을 하는 물병을 들어줬다. 카메라가 돌지 않는 곳에서 방송에도 나오지 않을 이 작은 예능 코너는 긴장을 찢어발기는 대신 부드럽게 풀어버리는 희한한 효과를 냈다. 이 사람 정말 예능 천재 아니야? 대기실을 지켜보던 보조 작가가 메모장 한 켠에 작게 적어 넣은 문장. 그리고 그 문장은 나중에 본 기사 제목의 일부가 된다. 3. 제작진의 욕심과 악마의 대본. 하지만 서바이벌은 서바이벌이다. 웃음 뒤에는 숫자가 있고 순위가 있고 시청률이 있다. 본격적인 본선이 시작되자
제작진은 캐릭터를 뽑아내야 했다. 라이벌 구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죠. 기획회의에서 PD는 조용히 말했다. 김용빈 씨를 누군가랑 붙여볼까요? 장난도 잘 치고 말도 잘하니까 약간 도발하는 멘트도 던지게 하고. 요즘 시청자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약간 파이터 느낌. 대본 회의실 화이트보드에는 이런 문장들이 적혀갔다. 저 친구보다 제가 더 오래 무대에 서왔죠. 굳이 여기까지 온 이유요? 이길 수 있으니까요. 이 무대는 장난이 아닙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근데 김용빈 씨, 그런 스타일이 아니지 않나요? PD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래서 더 웃기죠. 평소엔 착한데 미스트롯 사나오니까 달라졌다? 이런 거 시청자들이 좋아해요. 살짝 자극적인 말 몇 개만 해도 클립 조회수 확 올라갈 텐데. 그리고 녹화 당일 김용빈에게 전달된 것은 생각해 보시고 너무 부담되시면 조절하셔도 된다는 전제를 달고 건네진 작은 메모장 한 장이었다. 거기에는 몇 개의 문장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라이벌 구도를 형성할 참가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 메모를 읽던 김용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이걸 진짜로 말하면 그 친구는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 메이크업 거울 앞에서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트로트 가수를 꿈꾸며 무대에 서는 이들.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를 붙잡고 선 이들. 그들을 상대로 장난이라도 자극적인 멘트라는 칼을 휘둘러야 할까? 김용빈 씨, 곧 촬영 들어가요. 스태프의 외침에 그는 메모를 접어주머니에 넣었다. 라이벌 토크, 대본의 배신. 카메라가 돌아가고 MC가 특유의 가벼운 톤으로 분위기를 띄웠다. 이번에는 두 분을 한 무대에 모셨습니다.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하게 밝혀주시죠. 관객석에서는 미리 나눠받은 응원봉이 흔들렸다. 조명이 번쩍 두 사람을 비추었다. 한 명은 정통 트로트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실력파. 그리고 한 명은 예능 센스로 벌써부터 화제인 김용빈. MC가 그를 향해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자, 김용빈 씨. 옆에 계신 빈원 씨가 이번 무대에서만큼은 김용빈 씨를 꼭 이기고 싶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본에 따르면 이때 나와야 할 대답은 이랬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웃기려고 나온 게 아니라 이기려고 나왔어요.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달랐다. 아, 네, 이기고 싶으시다고요? 그는 살짝 웃으면서 옆 참가자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전 지지 않겠습니다. 순간 스튜디오가 조용해졌다. MC조차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지지 않겠다, 이기겠다가 아니라? 네, 제가 이분을 이기겠다고 말하면 이분은 제가 라이벌이 되겠지만 제가 지지 않겠다고 말하면 이분은 끝까지 제 동료로 남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도 내일도 이분 무대를 응원할 겁니다. 대신 제 무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면 시청자분들이 판정을 해주시겠죠. 관객석에서 한 비트 늦은 박수가 터졌다. 제작진 대본에서는 예정에 없던 흐름이었다. 무전기에서 조연출의 목소리가 떨리며 흘러나왔다. PD님, 이거 괜찮을까요? 조금 밍밍한데. 그러나 PD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모니터에 비친 두 사람의 표정이 너무도 솔직했기 때문이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경쟁도, 비난도 아닌 단지 같은 무대에 섰다는 동료애가 읽혔다. 그날 밤 이 장면은 방송 직후 클립으로 올라갔고 댓글에는 이게 진짜 예능 천재다. 악마의 대본을 이렇게 비틀다니 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오, 시청자의 피로, 그리고 한 줄의 자막. 방송이 거듭될수록 시청자들은 묘한 안도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누군가 눈물을 흘릴 때 김용빈은 적당한 타이밍의 가벼운 농담으로 분위기를 돌렸다. 누군가 탈락이 확정되었을 때 그는 먼저 달려가 포옹을 했다. 그래도 우리 대기실 라이브는 계속하실 거죠?
네, 탈락인데요. 그럼 뭐해요? 대기실은 탈락 없어요. 거기는 우리 마음대로예요. 탈락자들은 그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고 그 장면은 방송에는 조금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녹화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마음을 덜 무겁게 만들었다. 그리고 어느 날 편집실에서 한 메인 편집 기사가 자신도 모르게 이런 자막을 넣었다. 예능 천재, 시청자의 부담을 덜어주다. 불과 1초도 나오지 않는 자막이었지만 그 한 줄이 이 사람의 정체성을 요약했다는 이야기가 내부에서 나왔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6. 웃기기만 하는 가수냐? 는 악플. 흔들리는 마음. 노래는 그냥 그런데 예능감으로 버티는 거 아님? 진지한 무대에서는 좀 빠졌으면 좋겠다. 예능 천재? 그냥 분위기 메이커지. 가수는 아닌 듯. 방송 6회차가 지나갈 무렵 온라인에는 서서히 이런 반응들도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수였지만 점점 그 목소리가 커지자 김용빈은 댓글을 보지 않으려 해도 눈에 들어오는 문장들에 마음이 흔들렸다. 새벽 3시 숙소에서 그는 홀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손등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내가 너무 장난만 친 걸까? 웃음 뒤에 진짜 노래는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걸까? 경연이 길어질수록 참가자들은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두 지쳐갔다. 누군가는 무대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누군가는 인터뷰 도중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와중에도 그의 역할은 계속 분위기 메이커였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물결표 우리가 또 살아남았네요. 그가 밝게 인사를 건네면 스태프들은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그 웃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침대에 몸을 던지며 그는 스스로를 향해 질문했다. 내가 정말 시청자들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아니면 내 마음이 먼저 부서져 가는 건 아닌가?